네, 안녕하세요. 사우댓의 김서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여 관리, 급여 입력 시에 이제 상여금이 있는 달에 소득세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이 급여 입력 관련해서 그 상여금 계산 시에 그 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는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급여 입력 메뉴에 지금 박보검 씨가 있는데요. 박보검 씨가 상여금이 입력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제 소득세 이렇게 나왔는데 그 먼저 상여금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급여 입력 메뉴죠. 예, 급여 입력 메뉴에서 수당공제 좀 화면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급여에 상여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이런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상여로 인식하는 것은 이 코드가 2다라는 말 같은 말인데 설정 방법은 비과세 취소하고요. 과세로 다시 간 다음에 상여 여기 코드 보이죠? 2번 이거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코드 2가 박혀야지 저장이 돼야지 상여금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급여 공제 메뉴에서 상여금 과세 중에서 코드 2로 저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좀 먼저 보면요. 지금 박보검 씨는요. 1월 달에도 200만 원이고요. 2월 달에도 200만 원, 3월 달에 290입니다. 한번 눌러보면 1월 달에 기본급 200이 있었고요. 2월 달에도 기본급 200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는 눌러보면 보너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는 그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고생을 해서 보너스가 3월 달에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 90만 원이 실제 귀속은 1월, 2월, 3월 이렇게 3개월에 대해서 귀속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 방식은요. 우리 사브넷 홈페이지에서 상여금을 치면요. 이 상여금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FAQ에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계산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급이 지금 똑같습니다. 급여 입력이 1월 200, 2월 200, 3월 200인데요.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우리 상용직들은 간이세액표라는 엑셀 표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되죠. 그래서 엑셀을 잠깐 보면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간이세액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페이지 게시물이 나오는데요. 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 양식 하단에서 여기 있죠? 예, 아이고 이렇게 민감하죠? 네, 이 엑셀을 다운 받아 보시면은 이런 엑셀 파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다라는 건데 이제 급여는 1000원 단위고요. 자, 보시면 급여가 200일 때 공제 대상 가족 수는 1명이라는 가정하에 200 입력이 되면 19520이라는 세금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여 입력 메뉴에 1월달 같은 경우에 200만 원만 넣었더니 19520, 2월달도 19520 이렇게 엑셀 간이세표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3월달에는 보너스가 나갔는데요. 지금 보너스 합쳐서 290이죠. 근데 290인데 48440이 계산됐는데 이걸 보면 엑셀 양식에서요. 290입니다. 200 더하기 90만 원이죠. 그래서 290만 원일 때 보너스가 여기 있네요. 290일 때 75860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90을 넣었더니 48440이 계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8440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보면 우리 인사급여 메뉴에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요. 기타 설정 탭에 환경 설정 메뉴에 기타 설정 탭에 제일 밑에 상여금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산 방식과 비정산 방식이 있는데요. 정산 방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나왔는데 그러면 정산 방식, 비정산 방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지식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산 방식은 200, 1월달 200, 2월달 200, 3월달 200 이렇게 급여가 나갔는데 3월 상여금이 90이 나갔죠. 3월달에요. 근데 이 상여금은 3개월을 고생한 대가로 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 방식은 월 평균 급여가 이렇게 계산이 먼저 돼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3개월치에 대한 고생이니까
이 정산을 하기 위해서 3개월치를 전체를 합칩니다. 그래서 1월달 200, 2월달 200, 3월달 200, 그 다음에 보너스 90만 원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나누기 3을 해보니까 200, 200, 290이지만 평균적으로 2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단계. 그 다음에 230만 원이 평균이니까 이거에 대한 간이세표 금액 엑셀을 열어보면 230에 대해서 엑셀을 열어보면요. 네, 2916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세표 금액을 뽑아내요. 얼마를 기준으로요? 230만 원입니다. 그래서 29160을 구하고 얘가 3개월치 평균을 낸 거니까 이제 과거 3개월 곱하기 3을 해서 매달 이 금액이라고 간주해서 곱하기 3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만큼이 원천징수 됐어야 되는데 1월하고 2월 과거 2달 동안 실제 징수했죠. 19520 200만 원 기준으로 실제 징수한 금액을 빼줘요. 3월달은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3개월치 평균급여에 대한 간이세 곱하기 3을 한 거에 대해서 과거 2달치를 빼는 거, 이게 정산이죠. 과거 정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 달에 3월달에 징수할 금액은 48440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입력 메뉴에서요 48440이 계산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주의사항,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3개월치를 가지고 지금 정산을 한 건데, 만약에 어떤 직원이 5월 달에 보너스를 받았다면, 그 전에는 이제 그 보너스를 받은 적이 없고, 처음으로 5월 달에 받았다면, 1, 2, 3, 4, 5개월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건 주의사항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비정산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산 방식은 과거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3월달 급여 지금 이번에 원천세를 얼마 뛸 거냐에 대한 문제니까 3월분 급여만 봅니다. 기본급 200이었죠? 보너스 90이었습니다. 근데 비정산 방식도 이 보너스를 이게 3개월치에 대한 보너스니까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200에 대해서는 나누기 3을 하지 않고요. 보너스만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290이었죠. 근데 230으로 계산됐고 230에 대해서 엑셀표를 보니까 간이세표를 보니까 29160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금액이 우연히 일치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보너스를 90이 아니라 30으로 간주해서 230이 됐으니까 3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29160을 띱니다. 그래서 얘는 정산 방식은 과거를 정산하기 때문에 이거 빼죠. 2달치를. 근데 비정산 방식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는 게 없죠. 그래서 상여금만 나누기 3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얘를 제가 3개월 보너스 나갔다고 간주했으니까 만약에 1월부터 9월까지 보너스가 안 나갔는데 9월 달에 추석 보너스가 나갔다면 9를 나눠야 되겠죠. 이 추석 보너스는 9개월 동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를 든 거예요. 무조건 나누기 3이 아닙니다. 보너스 추석만 나갔다면 추석 보너스라면 나누기 9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지금 계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산 방식으로 그럼 계산을 이 금액이 나오게끔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 설정에서 비정산 방식으로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산 방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입력 메뉴에서 여기서는 재계산 눌러도 돼요. 재계산 누르면 지금 얘는 정산 방식 금액인데 비정산 방식으로 재계산 하겠습니다. 재계산 하면 29160이 나왔죠. 그래서 29160이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상여금을 나누기 3에서 29160으로 계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세하죠. 그래서 이 세법상 근거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경우에 정산이고 어느 경우에 비정산 방식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득세법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전 약정이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키워드인데요. 사전 약정 있는 보너스냐? 예를 들면 추석 보너스 같은 거, 설날 보너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전 약정이 있죠. 그래서 사전 약정이 있는 것은 이제 말이 길게 써 있는데 비정산 방식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사전 약정이 없는 보너스는
아까 정산 방식으로 좀 어렵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설정 이야기도 제가 드렸으니까 대부분 보너스는 사전 일정이 있는 보너스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 저기 사브넷을 믿으시고 계산 결과를 믿으시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상여금은 세법상 원천 징수를 좀 독특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 팁으로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